그렇으므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본위원회로 회부된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개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원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수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366만 7천 원이 감액된 707억 6,6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65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에 따라 물량이 변동되어 농어민 기회소득이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1억 원이 증액된 12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시 지원자 보제 사항이 반복되어 채용 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인건비 2개월분을 감액하고 긴급 의료비는 긴급 의료 상황 발생 시 예비비를 활용하여 대응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으로 2,563만 6천 원이 감액된 2,8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식량 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당초 예상 면적보다 최종 신청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입니다. 저탄소 역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최종 신청 면적과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정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경기도 시군농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2025년 시군 농정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안성시가 우수를 수상하여 포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5년도 5차례 모집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예비계획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마을이 없어 심사 미달로 사업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금년도 추진이 불가하여 해당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7쪽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지원입니다.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68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6,6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및 농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농지위원회 개최 및 농지 감정평가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5,712만 원이 감액된 2억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가수 및 채소 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와 시설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금년도 가무 및 경미하여 살수차 비용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786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6,0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성쌀 생산을 위한 시비사업으로 사업 신청 조정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감액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7,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740만 원이 감액된 28억 1,8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신성장 맞춤농정 지원 사업입니다. 맹문동 모종 및 관련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특색 있는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한 시비사업으로 사업 신청 저조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감액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41만 5천 원이 감액된 4,1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25년 7월 호우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한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8,644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2025년 3, 4월 이상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25년 3, 4월 이상 저온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한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6,5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토양 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유지 및 보존하기 위해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는 국토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630만 2천 원이 감액된 8억 9,8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934만 원이 감액된 2,8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저탄소 그린농업 지원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비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감액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농촌체험 휴학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의 11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63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1,7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2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2월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2월액은 56억 4,849만 8천 원입니다. 405조 계속비 2월 사업 중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중민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2개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은 도비 40%, 시비 60% 총액 41억 2,500만 원으로 올해 12 6억 원이 편성되었고 시비 사업비 차액 18억 7,500만 원은 내년도 사업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독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비 사업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 기숙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22억 3,68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총액 15억 원으로 1년차에 사업비 10%, 2, 3년차에는 45%가 구부되어 건축설계 공모보상금, 심사수당 및 건축설계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잔액 7억 3,106만 8천 원은 내년도 공사비로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07조 죽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죽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급에 따라 18억 9,942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8조 일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일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국비 전에 급여되었으나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09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기본 계획 및 세부 설계 용역 미준공에 따라 4억 8,12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4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은 신규 사업으로 2026년 12월 완료 예정이나 농림축산부 승인 등 행정 절차 필요에 따라 3억 원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있어요.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죠?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예,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게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사유는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일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정 정도? 지금 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도에서 목표량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은 처음에 해서 목표량을 했는데 저희가 이 이행 과정이 이제 논물 관리와 이제 바이오차 투입 그리고 이제 가을갈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물 관리하고 바이오차 투입은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가을갈이 같은 경우는 생산지원팀에서 또 별도로 다 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그게 또 빠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중복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서는 좀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전액 내려와 있는 건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내려오기도 어려운 거고 국비가 전액 내려오는 건데 이것도 감액됐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좀 질문을 좀 드린 건데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전환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12 100%인가요? 아니면 전환해서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2만 100% 들어가는 거예요? 네, 농촌개발팀장 신노식입니다. 이 전환사업 같은 경우 먼저 12, 100% 투자를 한 다음에요. 나중에 이 사업을 국가에 신청하게 되면 70%를 보조를 받습니다. 아, 70%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 3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심사 기준 미충족이라고 했는데 뭐 지금 관련된 내용 심사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럼 관련 자료들도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실제 30억 사업이었었죠. 네, 총 30억입니다. 5억씩 해서 6개 마을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5억을 전액 삭감하신 건가요? 올해 네, 예산 올해 것만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전체? 네, 그럼 아예 사업은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 내용이 그 심사에 부적격했는지 미충족했는지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위원님. 먼저 하나는 저도 이제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확인을 하고서 질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갖고 일단 죄송하고, 일단 농업 정책과도 작년 폭설에서 지원된 그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한테 다 포함해서 보조된 지원금 있죠? 네. 예,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곧 대략 금액 말씀하십시오. 대략해서 한 200억 정도 200억. 됐을 겁니다. 그중에 혹시 그 중복 보상에 대해서 다시 환수된 조치 있습니까? 현재 환수된 건은 없고요. 조사 중에는 있습니다. 조사 그 환수 내역은 저희가 그 신청을 할 당시에 그 보험을 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직원들 교육도 했고요. 농가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원들이 넣었을 그 신청할 당시에는 그 보험 내역이 그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고, 추후에 저희가 확정을 된 이후에 그 발견이 돼서 저희가 추가 조사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그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청을 해서 보험이 조사가 안 됐는데 실제로 보험 가입자는 가족 중에 한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1차 했고요. 현재 이제 그 조사된 내역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감은 오십니까? 얼마 정도 규모가 있겠다?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략 그 정도 선 될 것 같습니다. 200억에 1억 정도 되는 겁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표면에 안 올라와서 그렇지만 암암리에는 그 옆집 앞집 다 이제 마을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꽤 많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신 분도 있고, 근데 확정을 못하는 게 사실 확인 못했으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확정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한번 요거는 그 의외로 본인도 불만이지만 그 덜 받은 사람들은 더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계절 근로자 이제 선발돼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면 체류 기간이 가장 긴 게 얼마 정도 머무르십니까? 계절 근로자.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 계절 근로자는 원래 이제 5개월이고 최고 8개월까지 8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움이 부재로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간을 좀 줄이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2개월이면 나머지 6개월은 이분 어떻게 소통합니까? 계절 근로자 통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 네. 같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할 때 지원하는 통역 저기를 하시는 그 기간제 근로자를 뽑지를 못해가지고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사람에 늦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재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을 통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도우미 활동 못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기 라오스 근로자 통역을 구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걸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구하지 못한 2개월 동안은 태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했다고. 태국어랑 라오스는 소통이 비슷한, 됩니까? 비슷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거든요. 뭐
근데 이제 여기 사유는 이제 경기도 변경 내시라는 단어를 다 쓰셨거든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예산 부족으로 감액이 된 건지 실제는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다 감액이 돼 갖고서 이게 왜 물론 이제 이유는 알겠지만 이런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랑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이제 농업정책과장 손성수입니다. 이 배정량 대비 그 반납액이 많은 거는요. 그 요번에 새로 그 이행 활동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주게 된 품목 중에 가을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가을가지가 있는데 국비 도비에서 내려올 때는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 가을가지에 대해서 시비로 그 뭐냐면 토양 고급화 인센티브라고 해서 쌀단지에 지원해주는 시비 사업이 딱 별도로 있어요. 중복돼서 그러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경기 면적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지만 우리는 시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해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재해보험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매년 재해보험 가입하시면 증가세 있는 게 맞죠? 맞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해마다 뭐 가입 임명수를 봤을 때 어떻게 차이 납니까? 임명수를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 작년에 비해서 한 1.6%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2,806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901건으로 95건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폭설이나 자연재난 이후에 더 급속하게 늘어갑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전 효과처럼 그런 얘기도 듣고 또한 보장에 대한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그러니까 그 라오스 말을 한국말을 동시에 하시는 분을 찾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 저희 안성 지역에 그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모집이 어려운가? 네,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모집 공고를 4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거기도 문의를 해봤고 다 했는데 라오스어로다가 하는 분이 거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태국어 하시는 분으로다가 해서 언어가 이제 소통이 된다고 그래서 태국어를 하시는 분으로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 계절 근로자 200명의 국적이 그럼 라오스 분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 라오스가 제일 많은 건 아니고요. 라오스가 지금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라오스 인력이 저희가 한 92명 정도 되니까요.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통역하시는 분은 다른 분도 계시고 그럼 이분도 다른 국적의 저기들은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라오스가 이제 MOU로 다 체결해서 들어온 데가 가장 많은 거고 나머지는 뭐 저 결혼 이민자 가족 뭐 이런 식이라 어느 소통이 다 되는 기존에 하던 분들을 재입국 추천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언어 소통 도우미 보수를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기간제 보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예,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들어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이게 어쨌든 기준에 충족되는 마을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사유가 그래서 어떤 건지 말로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이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로 지역 마을의 공동체 형성이 주 목적인데요. 그 사업 목적을 벗어나는 사업 계획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에서 좀 그 점수가 낮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5억이잖아요. 5억 갖고 한 개나 2개 마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개의 마을당 5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도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시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활성화가 사업 목적이면 어쨌든 주민들이 사업 계획서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면 행정이 좀 사업 계획서 만들고 이럴 때 심사 받는데 도움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게 3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진입 마을, 발전 마을, 자립 마을인데 저희는 이제 해는 게 자립 마을에 해당하고요. 진입 발전 마을은 이제 소통 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립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마을이 진입 발전 마을을 통해서 그 양성된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 진입 발전 마을에서 역량은 다 키워 놓고 있습니다. 역량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네, 기준이 안 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 특별히 우리도 마을 만들기 사업 엄청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왜 그 발전 마을, 자립 마을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마을이 없었을까 하는 거는 부서에서 좀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이게 내년에는 있나요? 네, 내년도에도 5억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꼭 어쨌든 마을 하나가 그 선정이 되도록 저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행정이 같이 뛰면 안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료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쌀 생산 지원 사업 보니까 8천 예산인데 5,500을 반납하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어쨌든 그 배정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건은 그 도비 사업은 아니고요.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 쌀단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그 단지 조성 사업을 그 신규 단지에 대해서 그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많이 그 받았음에도 이게 그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그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내역을 조금 변경을 해서 기존의 그 어려운,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그 하반기에 그 깨시무늬병이나 그 이상목도열병 등에 대해서 친환경 농가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이 완료될 거로 판단합니다. 내년에 같은 예산 담으셨나요? 8천만 원?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기민하게 원인을 파악하셔서 기준을 낮추든가 이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면 기준을 낮추는 게 맞고 아니면은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사업량이 500건이 감소했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안이고요. 요게 그래서 저희가 그 변경됨에 따라서 작년 대비 그 신청 건수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농업인 안전보험은 310건이 증가를 했고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156건이 지금 가입된 상태에 이어서 감액에 따른 어떠한 피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량이 그런 감소했다는 거는 기존의 그 내시가 너무 과하게 내려왔던 거라고 보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차 추경인데 농업 정책과 내용이 많아요. 그 내용이 많은 거에 뭐 미집행 사유도 있을 거고 뭐 2월 사업도 많은데 3차 추경 거의 마무리 추경인데 정리가 좀 덜 됐다는 이런 기분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집행 되거나 반납하는 사업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계속 비월 사업에 보면은 405페이지하고 406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사업명이 다 틀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 사업비 이게 근로자 숙소하고 근로자 계절 근로자 기숙사로다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도비 사업이 따로 내려오고 국비 사업이 따로 내려와서 명칭을 분리를 시킨 겁니다. 아,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사업은 같은데 예, 예. 저기 보조금이 틀리다는 국비하고 도비가 틀리기 예, 때문에 따로 내려와서 다르게 내려와서. 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비 이게 사업입니다. 예, 숙소가 도비 사업이고 기숙사가 국비 그럼 사업입니다. 기숙사 국비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좀 잠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이 기회소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요게 지금 1억이 증액을 하는 건데 사업 규모가 16,500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 신청 물량 변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성시에서 사업 물량을 얼마로 올려서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16,500명으로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였는데 이게 1억이 먼저는 16,210명 16,210명이었는데 16,500명으로 돼서 지금 한 그럼 290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인 건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작물 직불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9,400만 원이 증가를 합니다. 요것도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난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다가 저기 받은 거로다가 계산했을 때 398헥타고요. 예, 398헥타를 갖다가 예산을 저기 했을 때 늘어난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얼만큼이 늘어났냐고요. 이게 늘어났으니까 9,400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268헥타에서 잠시만요. 예, 268헥타르에서 398.8헥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럼 한 130헥타르가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0%가 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30% 이상이 늘어난 건데 늘어난 건 12%밖에 안 늘었네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이게 전략 그 작물별로다가 지급 단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가 차이가.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에 보시면 우수기간 포상이 있으세요. 25년 10월 28일자로 시군 농정 업무 평가가 안성시가 우수로 수상해서 포상금이 900만 원이 왔습니다. 요거는 지출은 뭘로 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네, 이게 그 농업정책과장 손성수입니다. 포상금이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요. 뭐 건설과, 축산과 뭐 관련 부서가 있어요. 관련 부서의 기여한 부서에 그 성과급으로 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그럼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이면 한 얼마씩 돌아가요? 뭐 개인적으로 부서에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뭐 사기 뭐 저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n분의 1을 따지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일단은 성과급으로 부서로 지출하실 지출할 계획이라는 예정입니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이요.
3억 7,500이 증가가 되는 거죠, 사업비가. 그리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계속비 사업 2월이 있는데 요것도 1억이 증가를 하네요. 요거는 왜 증가가 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노식입니다. 네. 증가는 아니고요. 당초에 4억이었고요. 올해 3억이 편성되고 내년에 1억을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니 410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3억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변경을 하셨어요. 4억으로. 그래서 올해 3억 저기 하시고 1억은 내년에 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왜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요거는 올해 예산 편성이 3억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억으로 기존으로 좀 잡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평가해서 업체가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4억으로 지금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저기 2회 추경 때 요거는 4억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2회 추경 네, 맞습니다. 2회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이게 1억이 그러니까 추가가 된 거냐고요. 아, 이거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예, 용역비이고요. 용역비가 다 4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될 필요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처음에 3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네, 중간에 네. 변동이 있어서 네. 추경 때 1억을 더 하셨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용역비 증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여기에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를 할 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가장 많이 회의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사업을 지금 각 과에서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요약을 해서 한 장짜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솔직히 세세한 거를 더 보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적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제약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적어도 심사를 할 때 이런 의구심이 들거나 이런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지 마시고 가능한 하면 종이에 많이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본 예산도 다 나왔지요? 그죠? 책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설명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찾아가셔서 다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요약본으로 해서 무언가를 주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 예산 심사할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안배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소장님 저는 이제 책상머리 앞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셔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통역에 지금 문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제가 예전에 바오자기 때 베트남 사절단이 온 적이 있어서 앞에서 밥을 식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구글 그때 통역기를 털어놓고 80%가 다 됐거든요. 80%는 거의 다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문 용어 빼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400 정도 기정 예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 PC가 한 118만 원 정도, 120만 원 되니까 일회성만 하면 10대 살 수 있거든요. 혹시 계절별 근로자가 지금 파견된 농가가 몇 개 농가 됩니까? 200명이 좀 계신 데가? 10농가 됩니까? 고용 농가가 한 55농가. 55농가 됩니까? 그래서 다량으로 계신 데가 몇 농가 됩니까? 많이 계신 데가 많습니까? 지금 많이 있는 데는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다 있는 농가들은 있고요. 그래서 한 번만 자산 취득 개념상으로 한번 이렇게 취득하셔갖고 어플은 어차피 통신비니까요. 그럼 농가에서 부담해도 되고 이러면 좀 약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책상머리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할 건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절 근로자를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까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계절 근로자는 갈수록 계속 늘고 있어요. 사실은 인근에 비근한 인근에 여주나 기타 이런 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절 근로자의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아니면 업무 보조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같이 그러기 때문에 꼭 언어 소통의 문제만은 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그 내리도 마찬가지 그 비상실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통역 물론 이제 라오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급할 때 이제 그걸 연결해서 이제 구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조직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신다 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탈자는 지금도 있습니까? 혹시 계절별 근로자 중에 전에 이렇게 무단 이탈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이?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예, 지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아, 저는. 다행히 없네요. 예, 예. 그 국가별로 그런 게 특색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뭐 지금 올해 주로 들어온 저기들이 라오스에서 MOU를 체결해서 들어온 건데 라오스 이 인력이 소통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 지금 안 돼서 그러는지 예, 좀 순진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죠. 없습니다. 잘 모르셔갖고서 예, 지금 이제 그런 관망세네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약간씩의 저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혹시 이분들이 또 이탈할 수 있으니까요. 전에 같이 이렇게 무방비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01억 6,590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309억 1,010만 8천 원 대비 7억 4,42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414쪽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의 축사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기정 예산액에서 7,163만 7천 원이 감액된 5억 5,788만 8천 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 도비 재원은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15쪽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점의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 지원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체를 통한 해충 방역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없어 기정 예산액에서 80만 원이 감액된 8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 도비 재원은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417쪽 축사 화재 예방 자동 소화 용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대형 화재 확산 예방을 위해 배전, 분전반에 자동 소화 용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부족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83만 8천 원이 감액된 4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등 축사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포기 농가 발생에 따라 기정 예산액에서 3억 145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4,854만 8천 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 도비 재원은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421쪽 탄소 중립 프로그램 축산 분야 시범 사업입니다.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 급여, 가축 분노 처리 개선에 따른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실정에 따른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2,569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7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전염병 발생 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38만 7천 원이 감액된 4,4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폐사 축 렌더링 처리비입니다. 폐사 축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하여 렌더링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폐사 축 발생 감소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060만 원이 감액된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가금농가 사육 제한 후욕 보상 지원입니다.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가금류 사육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851만 원이 감액된 1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점 소독 시설의 방문 차량 증가로 폐수 처리 비용 증가 및 시설 수리 수선을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분 공장, 농가의 수분 조절제 및 파리 천적벌, 탈취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리 천적벌 사업 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60만 원이 감액된 9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개 사육 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 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존 예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8,868만 5천 원이 감액된 44억 5,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 비율 변경에 따라 12억 6,8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사무용품, 급량비 및 직원 출장 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출장여비 소요 예산액이 감소에 따라 302만 원이 감액된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1,102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4,3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 2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2월액은 14억 284만 6천 원입니다. 먼저 441쪽 축산 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천만 원 중 2월액은 8,500만 원이며 인허가 처리 및 설치 소요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2쪽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냄새 다발 지역에 있는 노후화된 축사 철거를 통해 근본적으로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8,948만 6천 원 중 2월액은 1억 948만 6천 원이며 1년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3쪽 맘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천만 원 중 2월액은 2,430만 원이며 2025년 미신청 산모 및 12월 출생신고 산모의 축산 꾸러미 보조금 지급 필요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4쪽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854만 8천 원 중 2월액은 1억 1,250만 원이며 25년 하반기 사업 수요에 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처리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어 사업 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쪽 매몰지 사후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625만 원 중 2월액은 2억 5천만 원이며 고보용성 AI 발생 우려에 따른 매몰농장의 매몰지 발굴 복원에 대한 연기 요청에 따라 금년도 발굴 복원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6조 가금농가 사육 제한 후욕 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2월액은 1억 6,150만 원이며 동절기 AI 특별 방역 대책 추진 기간 중
실제 사육 제한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47조 개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5,968만 원 중 2월액은 6억 6,006만 원이며 이 기관의 폐업을 완료한 개사육농장의 시설물 감정 평가 및 철거 기간 대상 여부 검토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시설물 철거 추진이 불가하여 2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가축농 행복농장 지원 사업을 포기하신 농가가 한 농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축산경제팀장 강석환입니다. 그 올해 9농가를 신청했는데요. 그 한 농가가 완전 포기했다기보다는 이제 두 농가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새로 이제 두 농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량보다 두 농가가 낮게 신청하다 보니 이렇게 남는 양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표현을 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는 두 농가를 새로 선정해서 했는데 이제 그 낮게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축 행복농장이라 그러면 어떤 그 시설을 하는 건가요? 이제 해목농장을 처음에 이제 지정을 그 받은 농가에게 그 지원 사업을 진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뭐 막 이렇게 뭐 액상급이기, 뭐 트랙터, 뭐 배합기, 사료급이기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농가가 내가 우리 농가에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하게 한다든지 환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복한 농장을 이렇게 지정 받아야 이렇게 햄으로써 이렇게 더 지원해주고 패키지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복농장 이름 지정을 먼저 받는 게 네네.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네. 가축이 그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지는 건 맞나요? 이제 그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렇게 스스로가 노력하고 그런 농가들을 해주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도 이게 축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3억 정도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사업 수요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그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사업이 그 도비 사업으로 사실 올해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농가들이 이제 요즘 태양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호응이 좋았는데요. 이게 보조 30%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 관련법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REC라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게 대한 그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인증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거를 나중에 30%를 또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저희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관련법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 거의 그 포기를 거의 하셔가지고 그 도에서도 사실 내년에 이 사업이 지금 일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새 농가에 대해서 추가 신청하시려는 분이 있어서 그 농가들 것만 이어를 하고 나머지는 그 감액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30%를 지원을 해줬던 건데 에너지 관련법에 따르면 그 REC?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돈을 토해내야 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걸 모르고 이 사업을 했던 건가요? 그거는 사실 사실 이 태양광 사업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는
이게 보조금을 어쨌든 30%를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REC라는 거는 그 저희가 저탄소에 대한 그 태양광으로 그거를 에너지를 생산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인증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시에서 보조를 도랑해가지고 30%를 해줬기 때문에 시가 15%, 도가 15% 이렇게 권리를 갖게 돼서 그거에 대한 걸 나중에 그 회수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됩니다. 한 번에 하는 건 아니라 연간 점차적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제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그 권리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도와 총 시가 맞습니다. 총 들어간 사업비 대비 70%는 농가가 그 권리를 갖는 거고요. 30%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랑 도의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축산 농가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럼 다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예, 지원 맞습니다. 없이? 보조 사업은 사실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도 신청이 없어서 도에서 이제 올해 사업을 일몰을 시켰습니다. 사업 이미 일몰시키기로 결정이 난 거고요. 예, 예. 그 어쨌든 저희가 폭설 내렸을 때 태양광이 설치된 축사들은 거의 무너지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거를 알아보니까 일단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그 지붕을 강화를 해가지고 지주목 같이 그 제대로 설치를 해야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농가들이 그 폭설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된 거죠.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는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우리 안성시가 그 시비 자체적인 사업으로 축사 태양광을 좀 지원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거랑 보조 사업이 똑같은 되게 문제가 되면은 또 똑같은 발생합니까?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 이미 융자 90% 사업까지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기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매몰지 사후 관리에서 이 농가들이 매몰 농장 이거 발굴하는 거를 좀 꺼려하시나 봐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해당하는 저희 안성시의 매몰지로 관리하고 있는 농가는 한 농가입니다. 24년 2월에 일중면 능국리에 있는 골드아이 농가인데 해당하는 1년 반이 도래하여 해당하는 시료 FRP에 들어있는 시료를 검사 의뢰를 25년 6월에 의뢰를 하였고 8월 27일에 경기도에 발굴 복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9월 2일에 승인이 떨어졌지만 해당하는 농가는 AI가 2차례 발생됐던 농가로 그 9월에 발굴 소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10월부터 시작되는 그 AI 특별 방역 기간에 해당하는 FRP 통을 개봉하게 되면 그 철새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올 10월에 추진하려고 했던 발굴을 해당하는 농가에서 특방이 연기되는 내년 2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평택도 지금 조류 독감 발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이번에 좀 상황이 심각한 건가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팀장 반해칠입니다. 화성하고 평택에서 그 방역대내에서 이제 화성 2건, 평택 1건이 발생하였는데 거기서 예방적 살처분을 지금 총 10농가를 더해서 13농가를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어저께도 평택 그 청북 예찰 지역 내 8.7km에서 방역대 내에서 추가로 1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안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안성은 지금 현재 그 고병혈성 AI 추진 현황은 24시간 방역대 상황실 운영하고 있고 거점 소독소도 그 저희 관문이거든요. 안성 관문이 지금 2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방역 차량이 지금 총 24대로 확대됐습니다. 농식품부 차량 5대가 추가 지원됐고요. 저희 시청차는 3대, 읍면동차 해서 시청차가 15대 해서 그 총 24대를 지금 고위험 농가, 산란계 오리 농가는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4대가 동원 중에 있고 철새도래지도 총 4대 동원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농가는 이제 읍면동에서 토종닭이나 육개는 읍면동에서 지금 다 지정을 해가지고
소독 중에 있고 저희가 또 가축방역협의회를 저번 주 목요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하고 부시장님도 거점 초소를 저번 주에 방문을 하셨고요. 저희 안성이 가금 양계도 평택이나 화성보다 많은 거죠? 네, 저희가 더 많습니다. 산란계는 평택이랑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육계나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평택보다 좀 더 많습니다. 지금은 발생하면 반경 뭐 몇 킬로 살처분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은 원래는 500m 내 살처분을 이제 원칙적으로 고병성 AI는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농장 등급제가 생겨가지고 가등급이나 이런 걸 받는 농가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택하고 화성은 그 방역 농식품부 이제 하고 지자체하고 방역 심의에서 그 3km 내 13농가를 살처분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고병성 AI는 그 방역 심의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등급을 높게 받으면 그걸 또 선택할 수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그 농가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려면 힘드시겠지만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 REC를 예를 들어 100kW를 판매했을 때 REC로 환수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30%가?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100kW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총 한 이제 사업 총 예산 한 1억 2,50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이제 그 30% 그러니까 한 3,700만 원 정도를 그 보조를 해주는 거고 그거를 지금 REC로 하게 되면은 그거를 뭐 한 번에 회수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그거를 어차피 그 인증서라 그래가지고 그 아리백 그 인증서잖아요 REC가 그거를 한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농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회수를 하는데 결국은 그 30%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는 뭐 몇 년에 걸쳐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보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예를 3천 그 보조받은 걸 다 환수해 갖고서 다 네. 드렸습니다. 30%를. 근데 농가는 100kg는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그걸 이해 제가 못 하시나요? 말씀드리는 거는 농가가 매전에서 얻는 수익은 완전히 별도로 그건 온전하게 자기 수익이 되는 맞죠. 거고요. 네. 별도로 그 매전 수익과는 별개로 REC가 생기는데요. 그 REC도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REC가 어차피 그 보조를 30% 받았기 때문에 그 30%에 대한 권리는 농가가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해했는데 예. 농가 입장에 봤을 때 네네. 이 100kW를 계속 꾸준하게 팔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는 네. REC 30%는 들어도 되거든요. 그쵸. 오랫동안 팔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걸 농가 이해 못 입장에서는 하시나요? 선택인데요. 네. 그거를 농가들이 안 굉장히 하시나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 이게 송미련 장관님이 예. 농업법인도 매출액의 30%를 지금 팔 수 있게끔 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 약간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성시가 충분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료값 폭등 때문에 지금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판로를 바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확장되면 좋겠는데 이게 사업이 자꾸 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 개사육하고 쉽게 말해서 식용계하고 토종계하고 그 예를 들어 허가 조건이라든가 규제 조건이 어떤가 좀 여쭤보는데 식용계는 지금 이제 다 대외적으로 그렇고 또 환경단체 동물 학대 관련해서 이제 지금 거의 폐점 아닙니까 지금 뭐 음식도 다 이제 폐업하는데 반대로요 마을 근처에 있는 이제 토종계를 키우고 있는 혈통이 좋은 개입니다. 뭐 북한에 맹견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제가 똑같습니까? 식용계 키우는 규제하고 예를 들어 다시 이전할 때 예, 예를 들자면 예, 축산혈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개가 예를 들면은 반려견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뭐 마당개라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데는 별도로 분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용견 네. 지금 그동안 이제 개 폐업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는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한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폐업하는 시설들은 그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인허가를 받았던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지금 개인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마당개나 아니면 반려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할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풍산개를 키우시는 사육 농가가 계십니다. 예. 이분이 이전하고 싶은데 그럼 규제를 어디서 받습니까? 똑같이? 지금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는 분이 사실 이제 저희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이라고 똑같이. 한다면은 이제 많이 키우시고 있는 분은 그분은 지금 다른 데로 현재 저희 법 조례에서는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게요. 만약에 거기 인허가가 있으면 그 인허가를 다른 데로 옮길 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별도로 키우시려면은 이거는 개는 5마리 이하는 뭐 자율적으로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활동 보존하는 데서야 더 많이 키우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예. 아니면은 그래서- 뭐 별도로 그 좀 저희가 동물 생산업 이런 것도 또 등록하시는 방법은 또 별도로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좀 어렵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주서 의원입니다. 일중면 고은리의 그 가축 분뇨 그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현재 그 진행되는 상황이 기본 에너지 그 설계 타당성 검토가 저희가 이제 500억 사업이라는 거를 그 목표로 해서 그 이하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650억까지 그 기본 설계에서 그 부익 경제성 검토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총 3회에 걸쳐서 그 저희 이제 용역을 수행해 주는 업체하고 관련 그 전문가들하고 해서 500억 이하로 떨어뜨려야지만이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한 뭐 12월 안에는 답이 나올 건데 490억대에서 아마 답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그 예를 들어 설계 그 어차피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시점은 언제쯤으로 저희가 확인하면 될까요? 실질적인 착수는 27년도 3월에 저희가 목표를 해서 잡고 있습니다. 27년도 3월.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는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새 농가가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새 농가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축산경제팀장 강석환입니다. 지금 새 농가가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완료 농가는 한 농가 완료했습니다. 일중면 가리에 있는 저기 한우 농가인데요. 거기에 완료를 한 농가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이 이제 없었는데요. 그래서 새 농가가 의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그 2월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이제 내년에 그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REC 신재생에너지 고급 인증서 이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그 올 뭐 1,000만 원이 이익 된다면 REC 예상이 한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30%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반납하고 이제 그렇고 이제 이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하나 이제 본인한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 가격에 맞춰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뒤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올해 한 농가 완료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새 농가는 더 접촉을 해서 그 완료토록 하려고 내년에 2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그 안성 관내 농산물을 전부 다 취급하는 건가요?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안성 관내에 지금 조직화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직화에 참여하는 농가가 납품하는 농산물로 이제 저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 조직을 구성해서 네네. 뭐 품목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품목별로 이제 뭐 연합회를 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일단 전체 농가 다 모집해서 저희가 이제 개별로 농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배나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네, 배 같은 거는 이제 과수나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 들어가진 않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원예농협 통해서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안성과일 학교급식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지금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져진다니까 그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걸 궁금해해서 지금 질문 드린 거니까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좀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이용 지원이 있는데요. 인건비 1,700 감액하면서 근로시간 감소라고 했어요. 이게 경로당에 지역 농산물 꾸러미 배달하시는 인건비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저희가 경로당 꾸러미 지원 사업 할 때 작년까지는 위탁했다가요. 올해는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기간제 근로자가 어떻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길래? 저희가 처음에는 5시간 예상을 했다가 네네.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네. 4시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조금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위탁을 주셨던 거죠? 작년까지 위탁을 작년까지.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기간제 근로자 운영? 지금 14명. 14명이 얼마나 자주 한 경로당에 배달을 가는 건가요? 경로당은 매주 월요일마다 가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480개소 경로당인데 일주일에 240개소씩 해서 월요일 해서 이제 2주가 되면 한 회가 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10분이 하시는 거고 이제 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 방문하시는 조사원 하고요. 그다음에 배송하시는 배송하시는 분 요렇게 이제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위탁 줬다가 직영을 해도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신 거네요. 네, 지금 문제 없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옆에 가공지원센터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4억 5천 예산 담으셨는데 이거 올해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그 먹거리 가공센터 금강면에 있는 그 가공센터 당초 지을 때 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로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공기업 위탁에서 그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세우는 건 아니고. 네, 세우는 거 아니고요. 그 전에 이거 뭐 때문에 세웠던 거죠? 그러면? 그 금강면에 있는 가공센터의 그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대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시설 장비. 네, 네, 네. 그럼 지금은 과목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시설비로 바뀌어서 지난번에 라든지 이런 시설 장비 쪽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위탁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바뀌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내년도 2월에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공공음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지금 내년도 2월에 저희가 준공 예정이라 저희가 2월을 하는 사항이고요. 국비는 올해 안에 다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부 이제 잔액 저희가 60억 사업인데요. 이제 추가로 10이 들어간 부분만 2월 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월 하는 게 46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국비는 다 집행 가능하고요. 네. 지금 이제 12일부 이제 추가로 매칭돼 있는 12만 2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공센터도 동시에 언제 준공되나요? 가공센터는? 가공센터는 내년도 12월에 준공이라고 알고 내년 있습니다. 12월.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진 팀장님, 지금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하고 가공센터 중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이런 것 좀 같이 좀 첨부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 유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지도과는 예산 변동이 많지가 않은데요. 일단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 자체인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보면 교육 참석자 보상 및 농기계 임대 사업소 공사비 집행 잔액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농업지도과장 서정남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절함 개선 공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420만 원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 집행 잔액이라고 저희가 12를 좀 반영을 해서 농업인들 농기계 교육을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국비 사업이 한 4,800만 원짜리 또 국비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보조 재원으로 된 교육을 진행하고 12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좀 남게 된 잔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네.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어디 사업소를 지금 개선하신 거예요? 요 본소 해당되겠습니다. 본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농업지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93페이지 바우더기 풍물단 인건비에서요. 체험 강습 미실시, 외부 교육 미실시에 따른 잔액을 감액했는데 액수가 이제
쓴 돈보다 안 쓴 돈이 훨씬 많아서 어떤 사유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축제예술팀장 전연희입니다. 예, 이 부분 인건비는요, 그 상임단원 세 분이 중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단원 세 분 나간 그 나머지 인건비, 연말까지 인건비 차액분 일부분이 그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객원단원 미채용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상임단원이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는 객원단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채용하지 않아 갖고 그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체험 수당. 1년에 저희 풍물 단원들이 체험을 해서 그 체험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연초에 그 학교에서 이 체험하다가 무슨 사건이 있어 갖고 교육지원청에서 아예 체험을 못 나가게 이렇게 막는 그런 일이 있어 갖고 올해 그 체험 수당이 남은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하는 건 하게 됐습니다. 체험 교육을 교육청에서 못 나가게 했다고요? 네, 저희 안성은 아니고요. 저기 아랫역에서. 그래서 안성까지도 체험이 일절 뭐 이렇게 중단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저 아랫역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풍물 단원들이 체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6년도에는 우선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예, 올려놨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혹시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더기 풍물단 운영에서요. 그 시나리오 제작한다고 우리가 예산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왜 미제작된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작품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작품에 저희가 직접 그동안 상설 공연해 왔던 백미들만 모아서 새롭게 작품을 꾸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당극 형태로 돼서 바우더기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연출가가 대본을 썼기 때문에 저희의 고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작권료를 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창작을 해서 저희 저작권을 저희가 되찾아온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새로 또 뭔가를 만들려면 연출가를 해서 새롭게 만드느니 지금 있는 것을 수정 보완해서 계속 지켜나가자는 뜻에서 그 시나리오 제작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작품이 그건 누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23년도까지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바우더기의 일생이라는 작품으로 마당극 형태의 작품을 신작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건 저작권이 없었던 건가요? 저작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있었던 예, 거고. 그걸 이제 연출가가 대본을 썼기 때문에 그 저작권료를 받아서 연출료와 함께 해야 되고 만약 그 작품을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저작권료만이라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25년도에는 저희가 24년도에 신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저작권을 갖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제작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24년도에 만든 작품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저작권 우리 거니까요. 우리 거를 갖고 있는 걸로 계속 재편해서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수정 보완해서 만들 거고요. 향후에 만약에 또 새로운 트렌드로 해서 새로 창작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창작을 해서 그래서 저작권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작권이 문제가 될 거를 감안을 하면 공모전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를 하면 저작권은 기속되게끔 조건을 달아놓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네네. 뭐 2천만 원 정도로 공모를 하는 것 자체도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요즘 젊은 트렌드에 맞게끔 새로운 작품들을 볼 수도 물론 그 수준 이하의 작품이 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예, 것 같다. 한번 고민해 네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맞춤랜드 그 운영 그 하시는 분들이 그 외곽도 있고 또 안에 내건도 있는데요. 그 공원 관리 특히 외곽 같은 경우는 몇 분이서 그걸 운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역시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맞춤랜드 팀장 정대종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분은 지금 현재 11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제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산재가 발생해서 예, 그래서 병가도 실시하고 그래서 중간에 사직서를 또 제출하셔서 그런 케이스네요, 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체험 강습 수당은 그 어디 이제 체험 갔다가 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지금 그 인솔교사하고 학생하고 그 소송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성도 여파로다가 거의 다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이제 줄은 그 기간이 좀 길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학교도 그런 거 이제 좀 부담 없이 그 학교장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그 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그 여행 버스 그 대여료가 다 준비가 됐는데도 그 체험 활동이 이제 다 중지되니까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고 있거든 지금도요. 똑같은 거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만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성맞춤 박물관 관리에 보시면 채용 지연으로 인한 1월분 보수 퇴직금 불용 반납액이 이제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생긴 건가요? 네, 이 부분도 역시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박물관 운영팀장 김용모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 새로 그 시설 관리 요원을 뽑다 보니까 그 본 예산에 성립이 안 될까봐 채용 공고를 못 하고 1월달에 공고한 사항입니다. 1월달에 예, 12월에 보통 네. 다음 년도 채용을 12월에 하고 있는데요. 네. 요 인원을 이제 새로 25년도에 새로 인건비를 올려서 네. 의회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냥 한 달 정도 늦게 채용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 통과가 안 될까 봐 그러셨다고요?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산은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건데 그게 안 할까 봐 아예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을 안 올리셨었어요? 본 예산 때? 보냈을 때 올렸습니다. 미리 채용을 해놨다가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 예산이 안 잘못되면 들어갈까 하니까 1월달에 신규 인력이기 때문에 우와. 지원에 청년 경찰이 있다가 예.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빈 상태에서 새로 인건비를 상정을 했는데 네. 그 인건비가 통과가 안 될까봐 아마 네. 늦게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1월달에 공고를 하셔서 2월달부터 그럼 일을 그렇습니다. 하신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셨으면 솔직히 2차 추경 때 1개월분은 감액을 하셨으면 다른 과에서라도 좀 더 쓸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미리 예견이 됐었던 거는 좀 미리미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외 공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495페이지인데 해외 공연 출연이 올해 2025년에는 없었습니까? 해외 공연 출연이 있었습니다. 바오더기 풍물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바오더기 풍물단 동아시아 문화도시 관련해서 후조우 그리고 마카오 그리고 그 가마쿠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해외 공연 출연 국외 여비는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안 썼네요. 그 여비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예산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동아시아 있습니다. 문화도시에 있는 예, 예산으로 예. 사용을 해서 이제 네, 전액을 그렇습니다. 감액을 하시게 네. 된다는 거죠. 요거는 언제쯤 갔다 오신 거죠? 올 4월 5월 경에 그 개막식을 가마쿠라나 후조우 마카오가 진행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때 갔었고요. 네네. 또
지금 가마쿠라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폐막식인데요. 네. 지금 저희 풍물단 일부가 초청돼서 가 있습니다. 아, 지금 가 있어요? 네, 가마쿠라에 그쪽에서 우리 팀을 원해 가지고 그럼 거기도 그럼 동아시아 문화도시 예산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495페이지에 있는 풍물단 해외 공연 인솔에서 인솔비가 300만 원은 지금 경정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다 사용하신 거예요? 인솔은 저희 공무원 여비로 공무원 인솔하는 거라. 아, 공무원 여비로 들어간 거고. 그럼 가마쿠라도 그렇지만 후저우 그때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때도 그러면 같이 해서 공무원들은 이 정도가 다 들어간 공무원 여비로 해야 합니다. 아, 그럼 그 공무원 여비로 들어간 게 이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